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팀장 김영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해외 분권 사례 공유를 통한 특별자치 시도 발전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외 분권 사례 공유를 통한 특별자치 시도 발전 방향 모색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용호 변액법제정책연구소 대표님으로부터 남티롤 특별자치 분권 성공 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대표님은 법제처에서 34년간 지방자치, 환경, 교육 분야의 법령을 위반하고 심사한 법제 전문가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20년 전 제가 유럽에서 한 6개월을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은 이제 남북한 통일 문제 때문에 북한이 갑자기 붕괴됐을 때, 혹은 북한과 점진적인 그 교류 협력을 통한 일종의 이제 햇빛 정책 두 가지 사안을 다 놓고 어떻게 북한의 법과 한국의 법을 통일시킬까, 이게 이제 연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보았던 서구 제도가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제도였습니다. 아, 북한 통일이란 게 뭐냐? 북한이 대한민국의 한 도로 들어오는구나. 근데 저렇게 다른 체제를 놓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그거로 하시는 통일 문제는 지방자치의 문제라고, 그것도 고도의 지방자치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법제 업무를 계속 해왔는데,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처음에는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법을 대한민국 법제에서 도입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주도의 특별자치가 굉장히 고도의 자치인 건 맞지만은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그 자치 문제에 대한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뭐 다 그러시지만 제도가 이렇게 한꺼번에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은 어떤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남티로를 이제 특별자치 공부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티로를 중심으로 가서 그쪽 분들하고 교제하면서 이게 제도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제주 포럼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발표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법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제가 나름 그래도 법제처에서 이 법을 소개할 때 재밌게 하는 사람으로 조금 자신이 있으니까 한번 최대한 재밌게, 그리고 쏙쏙 들어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남티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이 자치권 확대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헌법 문제, 그리고 남티로 법에 대한 이야기, 그 자치의 성과가 무엇이고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 6가지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몇 분 동안 하는 거였죠? 20분. 예. 남티로는 저 위에 있습니다. 파란색. 특별자치 프라빈스라고 하는데, 그 반을 갈라서 밑에가 이제 트렌티노, 위에가 남티롤입니다. 그거를 합해서 프라빈스 2개가 합해서 이제 그 특별자치 도구가 되는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 시칠리아, 위에 있는 사르데냐, 그 옆에 맨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데 있죠. 거기도 특별자치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또 조그만 데 있어요. 거기도 특별자치예요. 5개의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티로를 소개하는 이유는 여기가 제일 성과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면적은 뭐 인구가 한 53만, 이태리 인구 중에 1%인데 좀 인구수가 제주도랑 좀 비슷하죠. 이 면적은 제가 계산해봤었는데 안 나왔는데 제주도보다는 조금 넓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사업 구조를 보면 서비스, 농업, 제조, 관광. 네. 중요한 게 GDP가 4만 2천입니다. 이태리의 평균이 3만 얼마예요. 한 10,000유로 정도도 높아요. 그리고 이 땅은 사실은 언어적으로 좀 다른 지역이 있어요. 게르만 언어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과와 연결되어 있던 가문이었어요. 근데 남티롤 소개할 때 이 말을 하게 되면 당장 저희가 거리감 느끼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하는 것이 법제도 중심이라 했잖아요. 이 특별자치 소개하는 5개는 다 제도가 비슷합니다. 다만 가져온 자치권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적인 차이에 대해서 제가 크게 강조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법제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돌로미티라는 유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마치 제주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관광지 제주도, 좀 그런 면에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이태리 내에서 비교한 거예요. 남티롤이 여기 프라빈스 볼차노 두 번째 칸에 있는데 보시면 그 볼차노가 4만 3천이에요. 이태리 평균은 2만 9천. 아니 2만 8천. EU 평균이 2만 9천. 처음부터 남티롤이 그렇지 않습니다. 좀 못 사는 동네였어요. 언어 갈등 때문에. 근데 이제 특별자치 시행 이후로 굉장히 발달됐고요. 자치권의 확대 역사를 보면 사실은 시작은 언어 문제입니다. 근데 굉장히 더딥니다. 이태리가 이제 전쟁에 패하고 본격적인 특별자치 논의가 시작되는데 그때 오스트리아가 좀 도와주긴 해요. 근데 48년에 자치법이 발표된 다음에 사실은 중앙정부가 권한을 그렇게 자주 쉽게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남티롤 공공이주택이라고 여기에다가 이태리 중앙정부에서 3인 정책 일종의 군인 아파트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티롤이 이제 드디어 얘네들이 이빨을 드러났다 해가지고 전체가 이제 시위도 하고 큰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한 50년대를 이렇게 보내다가 61년도에 자치 패키지라고 이 협상안이 이제 뭔가 마련되는데 이것을 뒷받침한 것이 1972년 그 두 번째 자치 법령, The Second Autonomy Statute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만들 때 6인 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물론 그 전에 1차 할 때 위원회가 있었지만은 6인 위원회의 특징은 세 사람은 이태리 중앙에서, 세 사람은 남티롤에서 선출합니다. 거기서 합의를 충분히 해요. 이 시스템은 지금도 작동이 돼요. 그 연구소에 있는 그 변호사 얘기로는 전화로도 얘기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인 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이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도 이 6인 위원회는 활동하고 있고 여기서 법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합의된 법안이라서 중앙정부 통과 그리고 법령이 시행되는 그런 구조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인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2차 자치법령 패키지가 어떤 법 형식으로 만들어지냐면 대통령령의 형식입니다. 좀 놀랍죠. 저도 이게 되게 놀라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역할은 법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6인 위원회 간의 합의, 중앙정부와의 합의가 중요하다.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헌법 개정에 드디어 남티롤이라는, 원래 프라빈스하고 레지옹이 있는데 레지옹 중심으로 써 있는데 이 남티롤만 프라빈스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남티롤 특별자치, 그러면 그 볼차노가 주도인 그
이 프라빈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프라빈스 레종 이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자치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지방자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데요. 이 단어가 되게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뮤니시팔리티스 이 발음을 잘해야 되겠네. 그 프라빈스 뭐 이런 자치단체들은 헌법에 인슈라인 된 원칙에 이게 헌법에서 인정하는 특별자치, 헌법에서 인정하는 자치들은 자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헌법으로 얘기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이런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좀 넓은 개념이에요. 헌법에서 따라서 인정하는 제도에 대해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된 거예요. 이게 자치권의 근거로서 이거를 하는데 이 조문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특별자치로 넘어가 가지고 특별자치한테 이제 주는 권한 만들어진 법률들은 그 대통령일지라도 헌법적 법률이다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헌법의 114조에 있는 그 말이라 되겠습니다. 그 이제 뭐 헌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자체 법령 권한 임무를 가진 기관이다. 헌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요 단어가 함의하는 의미가 특별자치에 대해서 했을 때 그거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근데 이거는 제주도랑 사실은 실상 큰 차이가 없어요. 제주도에서 특별자치를 하고 있으면 그 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특별자치를 건드릴 수 없는 구조거든요. 보통은 국가법률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다른 시도는 그 법률에 따라야 되는데 특별자치의 영역으로 온 것은 국가는 간섭을 못합니다.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에서 인정된 자치단체가 5개가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국가사무, 지방사무 우리는 이거를 지방자치회 하고 있지만은 여기는 헌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107조 3항과 2항 중에서 이런 업무들은 특별자치법에 따라서 특별자치도 사무다라 하는 게 있어요. 평화관할, 교육사무, 환경, 생태계, 문화재 보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업무를 싹 써놨는데 요거에 있는 것 말고는 자치사무다. 이거 일반적 원칙이고, 근데 117조 3항 2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특별자치에도 인정되는 거니까요. 포괄적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건 이제 자치단체 그 주 혹은 뭐 도, 프라빈스, 레지옹에서 하는 자치사무 영역입니다. 저희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데 좀 약간 좀 차이가 있다면 산업 안전, 대외 무역까지 들어가 있고 에너지의 생산, 운송, 분배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 배타적으로 주에 있는 사무와 자치단체의 사무와 컨커런트는 국가랑 같이 하는 사무입니다. 소위 말하는 공관 사무. 세 번째는 위임 사무. 이렇게 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지듀얼 사무는 이제 그 뭐 여기 스테이트 레지슬레이션이라는 거는 국가법이라는 얘기거든요. 스테이트를 주로 보시면 안 되고 이태리에서는 국가입니다. 국가법에서 커버되지 않은 것들은 이제 나머지는 그냥 지방 사무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티럴 특별자치법의 법 제도적인 그 의의를 살펴보면요, 형식이 대통령령인데 법체계상 이 특별자치법이 바인딩 효력이 있다고 해요. 대통령령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법보다 효력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헌법의 어떤 그 특별자치 그런 제도에 의해서.
그리고 특별자치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입법적 조치들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제주도로 말하면 조례입니다. 이것이 대통령령보다 우선해요. 이게 되게 이상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제주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 때로는 법률까지도 갖고 와서 제주도 조례를 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가의 다른 법령하고 서로 틀리잖아요. 근데 이게 먼저 우선 하는 거거든요. 결코 뭐 이상하게 볼 건 아니고 네. 이런 법 집행상의 어떤 그런 효력이 있고 그리고 6인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밑에 있는 그 남티롤 밑에 있는 그 트렌트론 앞에서 12인 위원회가 또 있어요. 근데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이 6인 위원회 중심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트렌트론랑 같이 할 때는 12인 위원회가 물론 활동하지만 그리고 이런 그 남티롤이든지 중앙정부든지 자치법규 제정한 다음에 중앙정부 승인은 필수인데 이미 이 6인 위원회에서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승인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국가 문제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지만은 국가 사무에 대해서 남티롤은 제정할 수 있다고 특별자치법에 나와요. 요거를 좀 표로 설명하면요. 스테이트 가버먼트 중앙정부입니다. 그리고 남티롤 정부하고 같이 합해서 6인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법령을 만드는데 이 법령은 일반적인 법령보다 효력이 높다. 그거를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이 이제 특별자치법에서 만들어진 그 집행관 관련이고 일반 시행령은 밑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보다 효력이 높은 거예요. 노란색이 더. 그 국가의 법보다 오디너리로 국가의 법, 스테이트 법보다 남티롤의 오토노미 스태튜트가 효력이 높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태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에 대해서. 남티롤의 권한들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제 헌법적 근거를 두고 이 만들어진 이 권한들인데 여기 법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뭔가 좀 제주도법하고 다른 느낌이 있을 거예요. 뭐 무슨 법에 따른 몇 조에 따른 권한은 뭐 도지사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업무를 열거합니다. 이 업무들은 남티롤이 자율과 책임으로 자기네가 행한다. 이게 제8조. 그리고 이제 자치권을 넘기는 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률 단위로 넘기는 것도 있어요. 9조부터 15조까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법률 단위로 이런 업무들은 더 이제 넘어가게 돼 있고요. 계속 되게 세밀한데 수력 발전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원래 전력 사무가 국가 사무인데 여기에 사업권 부와 연장에 대해서 처음엔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그리고 자세하게 돼 있지는 않은데 여기 네 번째에 보시면 반년마다 미사용 에너지에 대해서 지방한테 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뭐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얼마 수력 발전소의 요금을 얼마나 깎는다 이런 내용까지 특별자치법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간 교통 및 통신, 남티롤을 통과하는 통신 교통은 남티롤과 협의해야 돼요. 이제 만약에 이제 강원도를 예를 들면 강원도를 통과해가지고 전력이 수도권으로 간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거죠. 만약에 제주도를 통과해서 뭐 다른 데로 연결된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 유럽에서 장화처럼 내와 있는데 유럽 중심으로 가는 연결 전략적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자치권을 행사하는 걸로 뒀습니다. 그리고 경제 및 산업 발전 국가 계획에 따라서 남티롤에 할당된 재정은
협의권을 갖고 있어요. 이게 개별법에 있는 그거를 차단해서 거기서 이제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남트로는 항상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특별 국립학교를 한다. 국가 재정으로 하는데 얼마나 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협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남트로 특별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위임 사무들이 있어요. 특별행정기관도 있고. 근데 이건 제주도하고 비슷해요. 특별행정기관을 다 이양받아요. 그리고 국가법령은 모신되지 않으면 적용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특별히 행정기관을 받아왔는데 그거 받아왔는데 그 기관이 그 남티롤 특별법에 있으면 그 법에 따르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국가법령을 따른다는 의미겠죠. 제주도랑 이미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개별 법률로 남티롤 다치권 확대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남티롤 내에도 그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가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1000개인가 굉장히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있는데 이 기관들의 권한은 남티롤로부터 나옵니다. 스테이트가 국가가 직접 커뮤니티한테 권한을 주지 않아요. 지금 뭐 제주도도 이제 시군이 나오는데 강원도도 그렇고 전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자치도로서 업무를 가져온 영역에 대해서 그 시군한테 어떻게 권한을 주느냐 그거는 도의 결정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뭐 국가경찰 주의권, 국가경찰 개입 요청권도 부여하고 공공시설에 관해서 주지사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은 항상 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재산권 문제는 이 특별자치 사무와 관련해서 주 재산으로 분류된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수도는 그냥 남티롤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국유, 산림, 광산, 채석장, 뭐 이탄 습지가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습지에서 뭐 이렇게 오래 썩어서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용 이런 것들도 다 주 재산으로 보고 승계를 받았어요. 특별자치하고 비슷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군사하고 군사 재산이나 뭐 이런 국가적 성격의 서비스는 제외시켰죠. 그리고 재정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재정 문제가 지역 내 수입은 레지온인데 이걸 그냥 남티롤로 보시면 됩니다. 재산에 대한 저당세는 100%, 그리고 상속세, 징역세 뭐 그런 수입들 90%, 그리고 뭐 요건 뭐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10분의 2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 용토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20분의 1이고 전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남티롤에서 생기는 직접세, 간접세, 국제의 직접세, 간접세의 90%는 지방세다. 그렇게 이양을 시켰어요. 이게 75조가 그랬죠. 그러니까 발생하는 세금의 10분의 9는 그 밖에 국가의 직접세, 간접세의 10분의 9, 지방소득세 뭐 이건 물론 제외시키겠죠. 원래 지방 거니까. 이렇게 뭐 담배 소비세, 뭐 도로세 다 10분의 9가 원칙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남티롤에서는 이제 국세의 10분의 9는 남티롤에서 발생하는 것은 남티롤에 세입을 한다. 이런 재정을 그 유기위원회가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특별법에 자치특법에 반영한 거죠. 여기 이제 이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보시면 쉐어드 탁스, 오운 탁스, 디볼브드 탁스,
솔리데리티 뭐 이런 솔리데이트 그런 탁스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공동세거든요. 프라빈스는 거의 소득세 수입세 90%가 일로 간다. 이게 하나의 퀴즈처럼 나와요. 그 이태리 그 홈페이지에 가면 예. 그다음에 이제 특별자치법에 경과 조치가 있는데 요 특별자치법의 개정은 정부와 협의해서 중앙부처에서는 협의를 하는 거예요. 협의한 다음에 먼저 지방의회 결정을 거쳐요. 그리고 정부 승인이 일어나요. 순서를 이렇게 밟은 거죠, 밑부터. 실질은 그림자처럼 협의해가지고 다 만들어 온 다음에 지방의회 협의를 의결 거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승인 받은 다음에 국민 투표로 해서 확정이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과 조치에도 명확히 나오는데 남티롤 특별자치법상 권한 범위에서 국가 변명에 우선의 효력을 가진다. 명문으로 써놨고요. 특별자치법에 이런 그 6인위원회, 12인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특별자치법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는데 왜 이런 특별자치 법령을 왜 만들었냐? 그건 안정적이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변화로부터 자치권을 보호하려고 한다. 이게 특별자치법에 대한 설명이 처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새로운 변화가 왔을 때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려고 한다.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과인데 고용은 이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위에가 이게 고용, GDP 늘어난 거, 고용 늘어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1인당 생산성이 이탈리아 평균 시간당 이탈리아가 평균 39유로인데 남티로는 45유로고 이 국가 이전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2023년 기준입니다. 작년에 그 국가로부터 전입된 것은 268만 유로, 그러니까 약 한 3,500억 정도가 국가로부터 들어와요. 근데 남티롤이 중앙에 준 돈이 있어요. 그게 100만 유로예요. 저거 100자 빠졌습니다. 268에 남티롤이 그러니까 거의 한 9천억 정도를 남티롤이 중앙에 줘요. 이 자치권을 가지고 산업이 부흥하고 활동하다 보니까 돈을 중앙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또 뭐 내려줄 권한이 있으면 달라 그러면 중앙에서는 되게 적극적이에요. 유기인의 활동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제주도의 이제 시사점인 저희가 남티롤 볼 때 이런 어떤 이중 언어에 대한 그 편견은 빼고 제도의 중심으로 한다면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의체 구성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오늘 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은 이게 제주도에 있는 지방시대위원회 혹은 뭐 특별법상 지원위원회 이런 데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기서 합의가 되면 법이 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결정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 중앙과 제주 동수로 해서 6인 내지 8인 구성해서 실질적인 사무이양과 의결로 일정한 구속력을 뭐 발휘하게 하자. 이게 하나의 이제 시사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치 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으로 봤는데요. 자, 이게 그 자치권의 정도에 따라서요. 여기 보면 그 두 번째 이제 남티롤은 90% 지방세비를 갖고 왔는데 모든 특별자치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개 특별자치도 중에서
40%짜리도 있고 뭐 70%짜리도 있고 90%짜리 다양합니다. 근데 자치권을 가져오는 것만큼 국세의 이전이 일어나는 구조여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사실 우리 지방자치 그 특별자치하는 도간에도 기준은 달라요. 그 자치권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제주도고, 사실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권 자체가 아예 이제 관심이 없죠. 법률 1조부터 시작해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역 균형, 국토의 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시 건설한다 돼 있어요. 제주 또 그에 본받은 강원, 전북은 고도의 자치권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분권을 많이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뭐 지방 보통교부세 3%뭐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전 세계적인 이 기준으로 볼 때는 이상한 제도다는 거죠. 자치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권한을 가져와서 여기서 행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따라오는 게 지방자치 재정의 제1원리입니다. 근데 그게 안 지켜지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특별자치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엊그저께 세종에 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반응은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원칙은 아마 회복되어야 될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괄이양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밑에 이렇게 표로 해놨는데, 선진국하고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분권을 하는 나라 중에서 못 사는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발전되지 못한 나라가 있을 수가 있는데, 발전된 나라 중에서 분권을 안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특징은 지방사무와 국가사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처럼 모든 것이 국가사무인데 조금씩 띄워주는 형태, 이게 독재국가입니다. 이름은 멋있어요. 러시아든 뭐 중국이든 북한이든 지방주권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권이라고는 일도 없는 나라들입니다. 오른쪽이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국가의 법률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물론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가져온 것만큼은 안정되게 자치사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은 남티롤은 그 특별법에 열거된 그 사무들이 포괄 이양을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자기 책임인 겁니다. 뭐 제주도법에서 지하수 오염물질 나왔을 때 그 정지 명령은 제주도시사가 하는데 폐쇄 조치는 환경부 장관만 해야 돼요. 이렇게 조각조각 권한을 분리시키지 않죠. 사실은 그렇게 분리시켜 놓으면 책임감이 분산돼 가지고 책임 행정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에서 남티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부여받은 그 권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자기네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재밌는 산업이 하나 있는데, 라이트너라고 그 케이블카 회사입니다. 원래는 농기계 만드는 회사였어요. 환경 문제를 가져왔잖아요. 그 남트롤에 케이블카가 13개가 있어요. 그 3,000m 이상 되는 그 알프스 산악지대에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환경 검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케이블카가 만들어져요. 그게 관광객들이 널리 밑으로 실어 나르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이더라고요. 왜? 환경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케이블카 만드는데 환경을 평가 5가지 종류에서 제주도는 3가지가 있는데 강원도는 2개만 갖고 왔거든요. 이 전략산업 처음에 단계부터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남티롤 같은 경우 아예 전체를 가져와서 자기네가 책임지고 해요. 그런 의미로 포괄 이양이 고도의 자치의 핵심 중에 하나는 포괄 이양이고, 포괄 이양되는 만큼 재정권이 따라오는 구조, 그리고 그거를 위한 실질적으로 합의해서 법제화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자정 및 발제자 토론하실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좌정을 맡으실 김건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제주 MBC에서 30년간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한라일보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님과 제주관광대학교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김건일 위원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실 텐데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건일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마이크를 잡고 봉급을 받아 먹은 사람입니다만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이렇게 떨리는 이유는 뭘까?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은 선진 분권 국가인 이탈리아 남티롤의 분권 사례를 통해서 특별자치 시도의 향후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조용호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셨는데 작년 11월 달에 우리 이 컨벤션 센터에서 스톡홀름 대학의 마우로 잠보니 교수라는 분을 모시고 똑같은 내용으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통역을 통해서 영어가 잘 안 돼서 들었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우리 조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쏙쏙 귀에 들어왔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통역을 통해서 듣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데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영어로 통역해 주시는 통역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요. 아까 한 조금 우리 조 대표께서 시간을 한 3, 4분 지연했기 때문에 토론 시간을 1분씩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7분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론 시간 1분씩만 해주시고요. 이 토론은 제가 5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자분들을 아까 처음에 우리 김영하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토론하지 않고 먼저 우리 배귀희 교수님의 토론부터 듣겠는데요. 지금 숭실대학교에 계시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방 의회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그리고 지방 의회 의원들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신 교수님이셨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신 배귀희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숭실대학교 배규입니다. 예, 시간이 되게 제한적이어서 다른 분들도 해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불필요한 거는 좀 많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쨌든 우리 조용호 박사님, 조용호 소장님의 발제문, 그러니까 남티롤 특별자치 분권 성공 사례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는 데 있는데요, 발제문이. 그래서 제가 이 남티롤에 대해서 들어봤던 거는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작년에 이규 교수님이 한번 포괄적 입법권에 관해서 발표하시면서 남티롤 사례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좀 관심 있게 보았고요. 이번에 두 번째 발제를 들으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티롤에 관해서는 이제는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티로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는 뭐 이미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설명해 주실 때 주목했던 부분은 남티롤 특별자치의 성과입니다. 인구도 늘었고 그 남티롤의 1인당 GDP가 2020년 기준으로 4만 8천 유로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당 2020년에 3만 유로, EU가 3만 1천 유로인데 상당히 1만 8천 유로 정도가 높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발제해주신 우리 조용호 박사님께서 제주특별자치의 시사점으로 세 개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의체, 그러니까 6인의 협의체가 굉장한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된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수용하는. 그래서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특별하다. 두 번째는 이제 포괄이양, 셋째는 지방 분과를 맞는 지방 재정 확보인데요. 사실은 이 대등한 협의체 구성은 굉장히 특징적인 거여서 아마 시사점으로 뽑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초점을 포괄이양과 지방 재정에 한번 맞춰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에 설치가 됐고요. 그때 목적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이 부분은 좀 읽겠습니다.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를 설치해서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을 통해서 국제 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2006년에 이렇게 해서 실시가 됐습니다. 우선 제가 그 특별자치 설치 목적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발제해 주셨던 조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셨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 국가 사무하고 지방 사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대부분의 많은 국가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 정부나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거의 많이 유사합니다. 물론 중앙 정부에서 국방, 외교 이런 부분은 하지만 광역에서는 물론 하진 않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 어떤 특별한 것들을 빼고는 대부분 많이 유사하고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는 사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해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대부분의 국가가 중앙 사무와 지방 사무가 잘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부분 제가 알기에도 대부분의 모든 국가가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가 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을 쓴 토크빌이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방문하면서 관찰한 건데 제일 먼저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지방 정부가 먼저 만들어지나요. 이민을 와서 1602년인가요, 20년인가요? 그때 와서 이제 지방 정부가 만들면서 지방 정부 하는 일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카운티 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책에 의하면 주 정부가 만들어지고 말 그대로 연방 정부는 제일 늦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할 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이미 미국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13개의 주 정부 국가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도 보면 지방 정부가 하는 그 사무와 주 정부, 카운티, 연방 정부가 하는 사무들이 되게 잘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너무 사무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가 하는 일,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하는 어떤 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 사무라고 할지라도 지방에다가 뭘 할 때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특행을 만들 수밖에 없는 특별행정기관을 또 만들고 거기에다가 다시 광역이 있고 기초정부가 기초자치단체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 속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의 논의를 어떻게 하고 지방 사무를 지방에게 정말 적절하게 과감하게 지방 사무라고 인정될 경우에 사무 배분할 필요가 있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그 남티롤의 그 결국에는 포괄이양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사부 분야별로 법률로서 그러니까 이 법률별로 입법권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내려보내는 그런 거죠. 근데 결국엔 그것이 오히려 2006년에 법의 숫자가 그 3만 몇 개에서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해지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규호 교수님 같은 분은 포괄적 입법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포괄 이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하나씩 계속 이렇게 주는 것들이 결국에는 훨씬 더 법령만 두껍게 만들고 굉장히 복잡하고 절차가 또 복잡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양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재정 자립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그 세출과 세입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자치권이 보장이 되려면 그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특히나 지방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자주적으로 이제 세를 과세 자주권이라고 하죠. 이 과세 자주권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제주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돼. 분권이 그러니까 사무가 이양돼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많은 권한을 이양을 받아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또 재정이 그만큼 수반이 돼야 되는데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과세 자주권을 재정 특례에서 조금 더 강화해서 이 재정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제주특별자치도의 본래의 모습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잘 움직여지지 않을까, 작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백휘희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 토론자의 말씀을 요약하지 않는 그 제 나름대로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자의 말씀을 제가 요약 정리하다 보면 곡해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청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토론자는 장세길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신데요. 문화인류 학자이시고 또 지역문화 정책의 중요성을 매우 우선해서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예,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순서상 맨 마지막이어서 마음 놓고 있다가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행정학 전공이 아니어서요. 앞에서 말씀해주신 이제 자치행정인 자치 분권 이런 좀 논의보다는 작년에 이제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1년 동안 아주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4개 자치시도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좀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어서 시도 행정에 계신 분들이어서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폐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 특별법 제정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글로벌 해양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은데요. 강원법 특별법하고 전북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특례가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부산처럼 잘 사는 동네가 왜 이런 얼마 권한도 안 되는 걸 갖다가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나. 인천특별법도 거의 유사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느낀 게 사실은 이제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도 제주 거 베끼고 강원도가 6개월 먼저 하니까 그건 아이고 잘 됐다고 해서 그대로 가져와서 통과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 특별자치 시도가 아닌 지역도 모든 지역에 자기의 이름을 딴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 모든 지역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이게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장점으로는 제주도가 먼저 이렇게 문을 딱 틈을 만들어 놓고 저희 강원도하고 전북이 거기다 발을 살짝 넣어서 그 틈을 자꾸 넓혔어요. 그러면서 뭔가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역에 가져오는 것은 분명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법 권한. 제주도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권한을 가져왔죠. 저희는 한시법으로 이만큼 권역만 정해놓고 거기에서만 농지법 권한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지역 특별법에도 들어가다 보면 어떤 농지에 대한 그 해제나 지정 권한은 지방으로 완전히 이제 포괄적으로 이양되지 않을까 이런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경험을 해보니까 제주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이미 이제 입법례가 있는 거는 저희 지역에서는 그대로 가져오면 되니까 사실 행정 낭비도 좀 줄어드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법례를 통해서 성과가 있는 것은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주도가 했더니 이거 힘들더라라고 하는 건 저희가 안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균특위계에 전북 개정을 넣느냐 마느냐 법으로는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행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의 어떤 효율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다만 이제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그래서 공무원들은 오히려 부산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거기 통과된 입법례를 저희 특례로 받으면 된다라는 장점을 이야기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이럴 경우에 이게 과연 특별자치도나 특별법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른바 형행해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비슷해지고 그냥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는 특별한 특례를 원하지만 특수한 뭔가 자치를 하라는 의미라고 하더라도 사실 별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있을 때 국가사무가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국가사무가 있는 것 같아요. 국적 그 다음에 국방, 외교 이런 거는 이제 국가가 절대 양보하면 안 되겠죠. 양보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자 니네들이 필요한 것들을 한번 찾아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특례를 저희가 특별법에 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지역별로 약간의 좀 차등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는 워낙 산악이 많기 때문에 국경 접경 지역이면 그와 관련된 어떤 차등적 분권의 개념에 포괄적 이양이 필요한 거고 강원도가 그걸 가져왔다고 해서 저희가 그대로 다 가져올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전북은 농업이 발달돼 있으면 농생명 산업과 관련된 특례는 저희가 포괄적 이양을 받고 그게 뭔가 성공을 거두면 거기에서 일부 내용을 다른 지역에 전파하는 방식 약간의 지역별로 차등적인 포괄 이양들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 왜냐면 이게 이제 특별자치도라는 것을 출범하게 되고 저희가 만들어간 이유이기도 한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농지 권한은 다 가져갈 수 있으나 농생명 산업지구라는 건 저희 법에 전북법에 담겨 있는데 모든 지역에서 다 농생명 산업지구를 만든다고 하면 이게 과연 특별자치도의 특례라고 볼 수 있을 거냐는 거죠. 일반적인 특례는 그렇게 가되 그 지역만의 강점을 살린 뭔가 발전 전략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고유한 특례로 좀 남겨줄 수 있도록 뭔가 이 4개 시도 간의 협의뿐만 아니라 이후에 특별자치도나 특별법을 만드는 지역에서도 조정 작업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냥 열심히 만들어 놓고 특별하지 않는 특수한 어떤 그 발전 전략도 만들지 못하는 특별법, 특별자치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런 논의 과정이 좀 필요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에서 조금 초과한 부분을 또 알아서 뒤에서 조금 짧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그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님이 토론하실 차례인데요.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인구 감소 해결책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논문, 또 기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이런 관심, 요즘 그
우리 기회발전 특구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하셨더라고요. 우리 임재영 연구위원님 토론 부탁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강원연구원 임지영입니다. 여기 토론자 순서도 분권 자체인 것 같습니다. 여기 순서대로 하지 않으신 것 같아가지고 마음 놓고 있다가 또 당했습니다. 그 앞에서 장 박사님 말씀해주신 부분을 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고 이제 1년 정도가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우리 도청에서는 과연 1년 전과 1년 후가 얼마나 변했느냐, 그래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저희가 방금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설문을 의뢰했던 업체로부터 1차 결과를 이제 그저께 받아가지고 제가 연구 책임을 맡고 있어서 이제 그 결과를 간단하게만 보고 왔는데, 실제 도민들이 원했던 부분들은 분권 자치는 잘 모르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분권을 해서, 그러니까 특자도가 돼서 내 삶이 좀 윤택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쪽에 대한 답변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 주신 것들을 보고, 결국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발제를 해 주신 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른 나라의 케이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또 그런 것들을 최선의 목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약에 분권이 필요하다면 분권을 하는 게 맞고요. 뭐 그렇지 않다면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일단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분권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과연 그 지역의 자생적 기반들이 얼마나 확충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전북 경우를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전북은 이제 농업 쪽에 특화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고요. 강원도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산악 지역을 갖고 있고 접경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것들이 아마도 그 지역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일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진화해 올 수밖에 없었던 태생적인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조 박사님의 의견, 발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게 다가왔던 부분들은, 결국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 지역의 재정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자생권, 그러니까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활력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의 이양이라는 부분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되게 특이했던 사항들은 뭐냐면, 남티롤의 경우에는 그 케이블카, 그러니까 그것도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강원도랑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과 이 남티롤에 있는 유락이라고 하는 연구소랑 MOU를 맺고 작년에 방문을 했을 때, 저는 방문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남티롤에 있는 산악 지역의 케이블카는 대부분 편도입니다. 편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케이블카는 관광 수단이 아니라 교통 수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갔는데 왕복권이 없다면 거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마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일 수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그 케이블카를 타고 등하교를 합니다. 이를테면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에 가서 다시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산림 자원과 어떤 환경적인 측면들을 특성에 맞게끔 특화시켰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지역적 특성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또 그런 특성들을 어떻게 지역 산업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느냐가 제 보기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 원장님께서도 분권에 대한 철학을 여러 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뭐냐면, 분권을 하려면 오히려 가난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걱정하면 안 된다. 오히려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없을 정도의 부분들의 그런 결과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분권을 하려고 하냐면, 결국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자치에 대한 권한을 통해서 지역에 맞는 산업을 육성을 하고, 그 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 주민이 잘 살게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중앙정부 또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그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권한 이양이라든가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절대로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라든가 분권에 대한 부분들은 제로섬 게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뭔가를 더 얻어야겠다. 내지는 중앙정부로부터 뭔가를 더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다면 결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더 윤택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회의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지역이 이전보다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함에 있어서 분권을 활용해야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중앙정부에게 충분히 설득될 수 있어서 강원도가 잘 살게 되면 중앙정부 또한 잘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즉 남트럴 경우처럼 중앙정부로 받는 돈보다 중앙정부에 주는 돈이 한 3배 정도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물들을 보이는 것이 결국은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고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토론자는요. 우리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신데요. 시민 참여 예산 제도라든가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자치회 모델을 또 관심 갖고 연구하시는 연구위원이십니다. 네, 토론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실의 김웅주입니다. 주민자치랑 분권과 관련된 연구를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지방자치를 연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조용호 소장님 말씀 주셨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분권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다 시도를 했습니다.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막대하는 재원을 투입을 했고 그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 속에서 성과를 얻었냐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성과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재정, 중앙 정부의 재정 구조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전 재원을 중심으로 균형 발전을 유도했는데 뭐 지특회계로부터 모통교부세,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역소멸대응기금, 국庫보조금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재정 사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고 하지만 이 성과 측면에서 중앙 주도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한계를 보였다라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치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보해서 그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라는 여러 가지 이제 수단 중에 하나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지방시대라고 저는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용환 수장님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인 권한 이양을 얘기를 우리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포괄적 권한 이양에 대한 어떤 익숙한 경험을 하질 않았습니다. 단위 사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렇다 보니까 기능 단위 어떻게 보면 소규모와 중규모 단위의 기능 단위의 사무가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위 사무의 법령 하나하나에서 이루어지는 단위 사무에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어떤 기능 단위의 사무가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고민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무 총조사가 행안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자체 안에서는 이것이 국가 사무이냐 자치 사무이냐에도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일선에서는 이것이 국가 사무인지 자치 사무인지도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그냥 집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무가 자치 사무냐 국가 사무냐에도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권한 이양이 온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인력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여력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역으로 보면 권한 이양을 발굴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그 안에서 우리가 기반이 되어야 할 조직 인력 재원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1년 동안에 넘게 추진단을 통해서 그 특례 사무를 발굴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 운영의 자율성이 제주도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교부세 정률 3%를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보통교부세 정률 3%를 산정하는 기초수요의 16개 항목 중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산정하는 그 계산 방식이 기준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정부가 공무원 인력을 산정할 때 보통 가이드라인으로 인건비를 정해주거든요. 그 인건비를 넘지 말라고 하는 그 범위를 그 교부세 안에 넣어서 재정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정률 3%라는 것을 부여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기준 인건비 적용을 배제받기 때문에 조직 운영의 자율성이라든가 인력의 여러 가지 충원의 자율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특례를 발굴할 수 있는 조직 인력들이 편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를 보더라도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권이나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앞서 말씀주셨듯이 보통교부세 관련된 가산 수요 25%를 받고 있지만 이 역시도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총액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총액분의 일부를 주는 거거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가지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그 부족분이 총액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가산 수요 25%는 상당히 작다. 결국은 1,000억도 안 됩니다. 총액이 교부세가.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2조가 넘는 그 교부세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볼 때 그 안에서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크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과 함께 어떻게 보면 그 실질적으로 입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규 명령에 막혀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거나 조례로 규정해서 자치권을 입법적으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의회와의 역할도 굉장히 연결될 수 있을 부분인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의회의 기능도 굉장히 제약돼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준인건비 적용에 의해서 역시 컨트롤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의원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에 세종시는 공직선거법상에서 의원 정수가 19명을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특례로 18명으로 구성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세종시가 갖고 있는 단층제적인 요소와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공직선거 관리규칙상에 나오는 그 선거 관리구역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특례이지만 특례이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필두로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지역 맞춤형 권한이양 특례 발굴을 위해서는 자치권을 확보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보통교부세에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교부세를 우리가 정률을 높여서 법정률을 높여서 그 일부를 차등적으로 어떻게 보면 특별자치시도와 특례시, 뭐 대도시까지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등분권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해봐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조직과 인력이 어떻게 보면 적용 배제되는 그러니까 재원의 어떤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인력의 충원이나 조직의 운영이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례를 발굴하기 위한 추진단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일괄적으로 그 특례를 발굴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자치권을 확보해 나갈 필요성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와도 연결됩니다. 지방의회와의 어떤 역할 과정에서도 의회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특례 사무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의 복리와 연결될 수 있는 의회의 역할과 함께 그리고 사업특례를 발굴하기 위한 고민 속에서 무엇보다도 지원위원회와 관련된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 그러니까 제주특별법 안에서는 지원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지원위원회 규정 안에서 입법안을 의견을 제출하면 이것을 입법적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세종시 역시도 지원위원회와 관련된 그 조항이 있는데 제가 실무위원회로 지금 1, 2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연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먹구구시로 이루어지니까 연임을 시켜주더라고요. 할 사람이 없었는지. 근데 한 번도 오프라인에서 지원위원회의 실무위원회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특례와 관련된 것들을 하기도 어렵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역 발전이나 균형 발전에 관련된 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시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잡다한 사업들이 올라가면 서면 검토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 그렇고 전북이나 우리가 강원 다른 특별자치시도가 앞으로 늘어난다면 이런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높여줘야 될 것이다. 중장기적 계획이라든가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에 관한 특성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기능을 주고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여러 가지 미진한 것들이 있으면 세종시와 함께 아니면 특별자치시도와 지원위원회가 협업해가지고 미진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법적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내놓은 그 의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례 사무를 오랫동안 발굴하면 몇 개씩의 지금 6차까지 넘어갔죠. 그 많은 특례 사무들이 넘어간 도의의 3분의 1을 거쳐서 지원회로 넘어가거든요. 지원위원회에서 넘어가서 수렴을 해서 중앙부처로 넘어가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중앙부처는 이것을 입법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부처가 받아주는 그 규정은 상임위로 넘어가 입법적으로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선순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 사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가서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이 확보되어야만이 실질적으로 특례 사무가 활발하게
발굴될 수 있고 그것을 입법적 반영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 균형 발전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지역 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자치권을 얘기한다면 보통교부세 정률에 대한 논의부터 해서 재정특례와 함께 조직특례 받고 있는데 지금 기준인건비 때문에 조직특례가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조직특례와 함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사업특례를 병행적으로 만들어 가야 저는 어떻게 보면 실효성 있는 네.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지난 주에 대구에 갔다 왔습니다. 대구 지방시대위원회 이런 자치 모델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데 대해서 제가 토론자로 갔었는데요.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올 때도 비행기 타고 왔지만 5분 동안 이야기하라고 하는데요. 정말 5분 동안 할 말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방송 기자 하면서 1분 20초 동안에 너가 하고 싶은 말 모두 다 해라라고 교육을 받고 커왔지만 참 5분도 짧더라고요.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 모셔놓고 6분만 하세요, 6분만 하세요 하는 좌장인 저의 마음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강창민 제주연구원의 연구위원이신데요. 제주형 자치 모델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어떤 법적 지위 확대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신 우리 강창민 박사님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창민입니다. 많이 준비해서 머리가 복잡해졌는데 갑자기 이제 또 머리가 하얗게 또 백장처럼 이제 변했습니다. 한 5분 정도 저한테 시간이 주어졌는데 또 뭘 얘기를 할까 이제 또 고민도 됩니다. 이런 자리에 저도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뭐 특별한 것은 없고 먼저 우리 조영효 박사님 그 예전에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을 할 때 법제처 계시면서 그때 많은 또 도움을 주셨고 또 오늘 남티롤 그 사례를 통해서 아주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또 말씀을 해주셔서 또 개인적으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남티롤 이탈리아 저도 뭐 예전에 세계사 공부할 때 이탈리아가 완전한 이제 뭐라 그럴까요? 통일 국가로 된 게 얼마 안 됐다라고도 배웠고 워낙 그 지역이 상당히 많은 이제 뭐 공국이라든지 왕국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아마 19세기에 통합이 된 걸로 알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지역적인 지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지방자치라는 맥락 속에서 저에게 또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 좀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 네 분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자치와 또 분권에 대한 실체가 과연 뭘까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가 이제 하얗게 변했으니까. 실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라기보다는 학문적으로는 그 본질이 뭘까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 궁극적인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속성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앞에 네 분께서 표현은 좀 다르지만은 그러한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시 않나 봅니다. 벌써 1분이 지났는데 오늘 그 어쨌든 특별자치 시도 발전 방향 모색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세 가지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우리 이제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에서 이제 4개 시도가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어쨌든 그 요구되는 다양한 것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다를 거예요.
그 뭐 제주의 입장이라든지 세종의 입장이라든지 강원의 입장이라든지 전북의 입장은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공통된 아젠다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그 지사님들끼리 또는 이회끼리에서 이제 협의체 구성도 하고 이렇게 교류도 하지만은 어쨌든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차원에서 그 지역이 어쨌든 그 좀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아젠다 이슈들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고 그러면서 공통된 아젠다를 우리가 발굴을 해서 중앙 정부와 협의하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봅니다. 개별적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공동의 투쟁을 통해서 가는 게 좀 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협력이라는 부분이 말은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고 절차일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조금씩 만들어 나가야지만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결국은 발전 방향의 어떤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중앙 정부와 관련된 부분인데 중앙 정부 국가는 어쨌든 우리 특별자치 시도와 관련되어서 가야 될 전략적인 파트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협의를 하거나 협상을 할 때 태도와 또 이제 협상의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될 것인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 집권적인 성향이 상당히 이탈리아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중앙은 물론 투쟁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자치권을 좀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그렇지만은 또 이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특성상 같이 가야 될 국가 이익과 부합되는 맥락에서 같이 가야 될 전략적인 파트너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된다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제주 얘기를 하면서 좀 마칠까 합니다. 아까 남티롤 그 조 박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면서 입법 형식이라든 체계는 다를 수가 있죠. 그거는 그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특별자치도법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상당히 저는 놀라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입법의 형식은 우리가 뭐 포괄적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개별사무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그런 방향적인 맥락에서는 정말 놀라울이 많지 비슷한 맥락이 있지 않을까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남티롤의 사례는 우리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자치 시도도 같이 서로 공유를 하고 나아가야 될 어떤 전략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주 1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이제 제주가 18년 이제 지납니다. 이제 7월이 되면 1년 지났죠. 예전에 우리 1년 지날 때 바로 1년 2008년 될 때도 무지 또 많은 자치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한 기억들이 얼핏 납니다. 한 4년 정도 그 기간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싸우는데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같이 공유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재정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주의 입장에서 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남티롤의 그 자치법규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제주가 지금 여러 가지 자치권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우리가 정책 실현을 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주의 새로운 방향, 뭐 제주의 입장에서는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초격차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치권 관련돼서 그런 것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은 있을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는 어떻든 특별자치의 시즌 2를 준비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은 새로운 행정 체제에 대한 구상도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앞으로도 이 세종하고 제주는 비슷한 체제를 갖고 있고 이제 강원하고 전북은 또 이제 같은 체제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벌써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서없이 얘기해 주신 예, 사실은 아까 우리 토론자분께서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니냐라고 지적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만 저는 우리 강창민 박사를 제일 뒤로 밀어서 한 것은 뭐냐면 하다가 시간이 좀 짧으면 잘라버리려고 했는데 1분 더 달라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청중석에도 또 우리 김수현 우리 지방시대 위원이십니다. 제주대학교 법학대학원에 계신 우리 교수님인데 나와주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객석에서 우리 조용호 박사님의 발표나 또 토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다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타이머를 지금 시작합니다.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조용호 박사님 그 발표를 듣다 보니까 저는 저 제주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인성이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하나만 좀 환기하고 싶은 게 왜 특별자치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용호 박사님 그 발표 자료에 13페이지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자치시도 연구원에서도 오신 분들도 한번 환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어쨌든 지방 정부도 중앙정부 방식의 새로운 운영 방식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과와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22년까지 이제 국세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6년도에 3,736억 원, 비중으로 전국 비중으로 따지면 0.3%, 2022년도는 이제 2조 2,671억 원, 비중으로 1.7%. 증가율로 따지면 전국은 195%가 증가했고 제주는 614.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라는 부분은 이제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환기시켜드리고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똑같이 특별한 뭐 자치가 의미가 있느냐 하지만 제가 쭉 경험해본 건데 이제 그 해당 지역만의 어떤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그 법이 계속해서 여건에 맞춰서 개정한다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두 가지 부분을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제 발표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국가법령은 모순되지 아니한 날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계속 상충되는 지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입법기술적 관점이 과연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부분인지, 즉 특행사무라든가 이양된 사무 관련된 법률들이 개정이 되더라도 이게 그대로 자동 적용되거나 실시를 하더라도 추후에 이제 보완 형태로 개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입법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점이 있는지, 또 하나는 어쨌든 여건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추진 움직임이 있는데 남토로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사례나 있다면 특수한 배경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그 회의 마감 시간을 알리는 이 타임이 떴거든요. 간단히 한 2, 3분 정도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예. 사실 그 이제 토론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서 또 질문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특별자치가 왜 이렇게 요청이 많은가, 기본적인 수요 문제를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1990년도에 이제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중앙정부의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게 어떤 의사결정의 그 집행문의 최고는 차관의 국무회의거든요. 여기에 행정안전부 차관, 또 각각 내무부죠.
내무차장 차관 장관이 모든 법령 안건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지방 사무를 중앙부처가 침범을 해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현행 13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자치단체의 자주권을 해칩니다. 입으로 이런 법령 만들지 마세요. 이 기능입니다. 이게 차관회의 국무회에서 이게 작동이 돼요. 근데 이게 한 2000년 넘어가면서 없어지면서 입법권이 국회로 넘어가 버려요. 90년도만 해도 입법권은 정부 주도예요. 근데 2000년 넘어서는 지금 입법권은 국회예요. 이 그 국가 중심의 성공 신화가 이젠 중앙부처에서 국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국회에서 법 만들면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슨 장관이지 시도지사는 시장구수는 이게 안 나옵니다. 굉장히 이제 그거를 통제할 만한 개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일어섰다. 이게 특별자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특별히 잘 좀 그 당시 기준으로 소득이 낮았던 데가 발전이 더뎠던 데가 이제 그래서 제가 왜 유기위원회를 먼저 끝냈냐면 특별자치 특히 제주도나 혹은 세종이나 여기서 지금 현재 차관회의에는 서울시 부시장,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구조인데 여기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차라리 1단계로는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특별자치도지사, 부지사가 참석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걸 제가 사실 제안하고 싶어서 먼저 6.1년을 끝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소개를 자세히 아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 규제권입니다. 남티롤에 랜드 레지스터라는 권한을 가져와요. 근데 이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이라 가지고 내가 소개를 못 하겠더라고. 지금 8월 달에 갔다 오면서 제가 질문서 보내놨는데 아직 답장 안 와서 내가 소개 못 했는데 그 랜드 레지스터 토지 규제권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그 규제의 핵심이거든요. 자율의 핵심입니다. 이건 나중에 갔다 와서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그 권한을 가져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포괄적이란 말 속에는 갖고 있는 그 자주권이 굉장히 강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이제 그 아까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조례의 규율 범위가 굉장히 약하죠. 근데 남티롤은 그게 넓어졌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특별자치도법을 통해서 조례 규율 범위가 넓혀지는데 국가법령과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헌법에 그런 근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헌법도 117조 1항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공동 광고하는 것 중에 하나는 118조 2항입니다. 자치단체의 종류는 물론 법률로 정한다. 그 특별자치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또 법률로 정한다예요. 이 118조 2항도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인을 통해서 권한을 갖고 왔을 때 조례의 규율비가 넓혀지고 법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우선적이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의 조례와 일반 자치의 조례가 그런 의미에서 좀 달리 작동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거는 남티롤에서는 헌법에 있지만 우리도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뭐 앞에서 그만하라는 타임이 이렇게 떠서 우리 조 박사님도 제 끝낼 시간 1분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VIP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객석을 지켜주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나 분권이나 균형 발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자리가 더 가치 있었고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조 박사님과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공무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스텝 여러분,
또 저기에서 통역해 주신 통역사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기 보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나은 특별자치시도의 협력을 위하는 그런 자리가 됐었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해외 분권 사례 공유를 통한 특별자치시도 발전 방향 모색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